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출시될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일러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포함하여 디지털 달러의 잠재적 함정에 대한 우려가 세계 최대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BDC에 대한 데이터 아주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 비트코인 회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회사 주식도 오르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그냥 비트코인 차트와 주가 차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분일수록 아주 강력하게 CBDC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CBDC는 암호화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CBDC에 대한 관심은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국가에 구애받지 않는 비주권적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오호, 저는 CBDC를 아주 안 좋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CBDC가 얼른 나와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깨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생각해 보진 않았네요. 결국 사람은 아파봐야 정신을 차린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몸 생각해야 한다. 저한테 수도 없이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때제때 안 하고 주위에서 너 그러다가 한순간에 간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순간에 몸이 갈 것이다. 이러시지만 결국 아파봐야 정신 차리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하겠죠. 이런 말을 세일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사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결국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죠. 한 달간 그냥 갑자기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 뭐야? 몇 달?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융의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금융의 소중함을 아주 잘 모르겠죠.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리플이 금융의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마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인도의 빈부차는 어마어마하죠. 인도는 중국과 인구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리플이 금융을 이용하게 해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리플을 떨어질 때마다 보유하고 있고 매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다시 내용 보면 세일러는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CBDC에 단호하게 반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정치인들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제를 가하고 싶어하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일부 세력이 있다. 그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50달러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의 통제광들이다. 금융 권력의 상위 소수 계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탐욕을 일삼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죠. 지금 CBDC는 그들이 우리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이다.
정치인들이 단기간 내에 미국 CBDC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의회 내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SEC 소송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SEC 소송은 미국의 한 국가에서 내놓은 규제일 뿐이지만 지금 CBDC는 전 세계에서 만들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소송이야.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타 국가로 넘어가면 그만이죠. 물론 미국의 시장은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뭐 리플만 생각해 본다면 CBDC가 나와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리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전체를 봐야 하겠죠. 또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세일러는 정부가 실제로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현실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현금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자본을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능력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CBDC가 나오려면 기술적인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려고 한다면 더욱더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계좌의 단위다. 교환의 매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는 네 번째 특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통제 시스템이다. 어떤 화폐는 다른 화폐보다 관리하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보자. 금을 돈이라고 하지만 금괴를 공항에 가지고 들어가 본 적은 없을 것이다. 뭐 엄청나게 무겁다. 직접 공항에 금을 들고 가봐라. 당신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실제로 10만 달러 상당의 금을 공항에 가지고 가려고 하면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을 훔쳤다는 범죄자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명령도 없이 금을 가져가서 보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의 현금을 들고 공항을 통과해보자. 가방에 10만 달러를 넣고 교통안전국 검색대에다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할 때 거기다 직원에게 저는 10만 달러의 돈을 비행기에 싣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봐라. 역시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뺏길 것이다. 그냥 가져가서 당신이 훔쳤다고 가정할 것이다. 자, 이래서 현금은 단위 통제라는 것이다. 내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돈을 소유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즉 다른 사람 허락 없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원한다면 해결책은 금이 아니다. 은도 아니다. 현금도 아니다. 미국 은행 안에 있는 달러, 돈도 아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은행이든 그런 돈들이 아니다. 그런 은행들에서는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를 봐라. 하루에 42달러.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42달러 뿐이다. 은행이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보관하고만 있을 뿐이다.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돈을 소유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거래의 도구로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밀려서 결국 수수료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고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죠. 여러분들은 100만 원 인출할 때 20만 원의 수수료가 드는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트코인의 수수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수수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인류에게 맞는 코인이라는 거죠. 저는 리플을 사라 이런 게 아니죠. 우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리플만 지켜보자. 그리고 리플의 가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죠. 모든 건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지만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들어보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 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같은 거 오래전부터 안 봅니다. 뭐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리플 가격도 잘 안 봅니다. 기사에서 뭐 많이 떨어졌다 하면 가끔씩 보죠. 사실 리플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방향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도 뭐 받아들이시는 분, 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것도 각자의 신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누가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생각은 다른 한쪽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발전이 대체로 빠를 수 없겠죠. 스스로가 맞다고 아주 강한 신념이 있더라도 본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탁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선수마다 스타일이 아주 다 제각각입니다. 추구하는 스타일도 방향도 다르죠. 자기 스타일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선수는 결국 정상에 최고의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타 선수들이 추구하는 스타일도 분명 자신에게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보다 넓게 암호화폐 전체를 바라보시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암호화폐 정보를 입수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는 언론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분석하고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코인 분석 및 차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외 정보 기반으로 해서 코인 종목을 선별하고 그리고 선별된 코인 중에 타이밍을 보고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종목을 추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아무리 빨리 올려봐야 4시간이나 5시간 뒤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는 이미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라는 거고요. 떡상 코인들 분석해서 매수 매도 가격 아주 쉽게 정보방에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한다면 쉽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링크와 함께 정보방에서 드리는 현물 시그널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 사연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셔서 최대한 도움드리고 싶어 스택스 코인 호재 관련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저희는 30%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었는데 이분은 100%의 수익을 보시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기뻤고요. 이렇게 서로 돕고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정보방입니다. 단지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구독자 100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매매 시그널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올해 원금 대비 3배 이상 수익을 보셨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정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도 정보방에서 링크 걸어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이렇게 XRP 치시면 XRP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평생 무료로 갑니다. 뭐 금전 요구하거나 후원 요구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빠르게 복구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와 같이 정말로 큰 수익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투자로 수익 보실 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출시될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일러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포함하여 디지털 달러의 잠재적 함정에 대한 우려가 세계 최대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BDC에 대한 데이터 아주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 비트코인 회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회사 주식도 오르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그냥 비트코인 차트와 주가 차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분일수록 아주 강력하게 CBDC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CBDC는 암호화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CBDC에 대한 관심은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국가에 구애받지 않는 비주권적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오호, 저는 CBDC를 아주 안 좋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CBDC가 얼른 나와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깨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생각해 보진 않았네요. 결국 사람은 아파봐야 정신을 차린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몸 생각해야 한다. 저한테 수도 없이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때제때 안 하고 주위에서 너 그러다가 한순간에 간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순간에 몸이 갈 것이다. 이러시지만 결국 아파봐야 정신 차리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하겠죠. 이런 말을 세일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사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결국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죠. 한 달간 그냥 갑자기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 뭐야? 몇 달?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융의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금융의 소중함을 아주 잘 모르겠죠.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리플이 금융의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마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인도의 빈부차는 어마어마하죠. 인도는 중국과 인구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리플이 금융을 이용하게 해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리플을 떨어질 때마다 보유하고 있고 매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다시 내용 보면 세일러는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CBDC에 단호하게 반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정치인들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제를 가하고 싶어하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일부 세력이 있다. 그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50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의
통제광들이다. 금융 권력의 상위 소수 계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탐욕을 일삼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죠. 지금 CBDC는 그들이 우리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이다. 정치인들이 단기간 내에 미국 CBDC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의회 내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SEC 소송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SEC 소송은 미국의 한 국가에서 내놓은 규제일 뿐이지만 지금 CBDC는 전 세계에서 만들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소송이야.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타 국가로 넘어가면 그만이죠. 물론 미국의 시장은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리플만 생각해 본다면 CBDC가 나와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리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전체를 봐야 하겠죠. 또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세일러는 정부가 실제로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현실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현금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자본을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능력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CBDC가 나오려면 기술적인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려고 한다면 더욱더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계좌의 단위다. 교환의 매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는 네 번째 특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통제 시스템이다. 어떤 화폐는 다른 화폐보다 관리하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보자. 금을 돈이라고 하지만 금괴를 공항에 가지고 들어가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엄청나게 무겁다. 직접 공항에 금을 들고 가봐라. 당신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실제로 10만 달러 상당의 금을 공항에 가지고 가려고 하면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을 훔쳤다는 범죄자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명령도 없이 금을 가져가서 보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의 현금을 들고 공항을 통과해보자. 가방에 10만 달러를 넣고 교통안전국 검색대에다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할 때 거기서 직원에게 저는 10만 달러의 돈을 비행기에 싣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봐라. 역시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뺏길 것이다. 그냥 가져가서 당신이 훔쳤다고 가정할 것이다. 자, 이래서 현금은 단위 통제라는 것이다. 내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돈을 소유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즉 다른 사람 허락 없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원한다면 해결책은 금이 아니다. 은도 아니다. 현금도 아니다. 미국 은행 안에 있는 달러, 돈도 아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은행이든 그런 돈들이 아니다. 그런 은행들에서는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를 봐라. 하루에 42달러.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42달러 뿐이다. 은행이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보관하고만 있을 뿐이다.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돈을 소유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거래의 도구로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밀려서 결국 수수료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고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죠. 여러분들은 100만 원 인출할 때 20만 원의 수수료가 드는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트코인의 수수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수수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인류에게 맞는 코인이라는 거죠. 저는 뭐 리플을 사라 이런 게 아니죠. 우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리플만 지켜보자. 그리고 리플의 가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죠. 모든 건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지만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들어보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 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같은 거 오래전부터 안 봅니다.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리플 가격도 잘 안 봅니다. 기사에서 많이 떨어졌다 하면 가끔씩 보죠. 사실 리플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방향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도 받아들이시는 분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것도 각자의 신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생각은 다른 한쪽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발전이 대체로 빠를 수 없겠죠. 스스로가 맞다고 아주 강한 신념이 있더라도 본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탁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수마다 스타일이 아주 다 제각각입니다. 추구하는 스타일도 방향도 다르죠. 자기 스타일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선수는 결국 정상에 최고의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타 선수들이 추구하는 스타일도 분명 자신에게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보다 넓게 암호화폐 전체를 바라보시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암호화폐 정보를 입수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는 언론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분석하고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코인 분석 및 차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외 정보 기반으로 해서 코인 종목을 선별하고 그리고 선별된 코인 중에 타이밍을 보고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종목을 추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아무리 빨리 올려봐야 4시간이나 5시간 뒤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는 이미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라는 거고요. 떡상 코인들 분석해서 매수 매도 가격 아주 쉽게 정보방에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한다면 쉽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링크와 함께 정보방에서 드리는 현물 시그널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 사연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셔서 최대한 도움드리고 싶어 스택스 코인 호재 관련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저희는 30%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었는데 이분은 100%의 수익을 보시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기뻤고요. 이렇게 서로 돕고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정보방입니다. 단지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구독자 100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매매 시그널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올해 원금 대비 3배 이상 수익을 보셨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입장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정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도 정보방에서 링크 걸어두고 있는데, 검색창에 이렇게 XRP 치시면 XRP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평생 무료로 갑니다. 뭐 금전 요구하거나 후원 요구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빠르게 복구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와 같이 정말로 큰 수익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투자로 수익 보실 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